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 13거래일 연속이라는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힘을 내주면서 그야말로 숨을 고른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어제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을 보면서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주가 4개나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우주항공도 불과 얼마 전에 첫 번째 텀은 끝이 났다고 들은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텀이 시작된 건지 다시 또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영원히 갈 것 같던 로봇주도 어제는 살짝 기회를 줬죠. 그동안 오름폭에 비하면 차익이라 말하기도 미비하지만 혹여나 아직 여력이 있는 기업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를 때 타는 것도 빠질 때 들어가는 것도 아직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새벽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판결이 또다시 딜레이 됐음에도 그린란드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현실이든 그저 급상승에 따른 센티든 오늘 우리 시장도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해지 수단으로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썰전 풀러 가보시죠. 네, 벌써 주 중반입니다. SP인베스트 이주원 부장과 함께 수요일 아침 썰전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가 오랜만에 이러다 보니까 말이 다 꼬이네요. 네. 오늘 새벽에 사실 초미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딜레이가 돼서 저는 오늘 시장이 그래도 한숨 고르고 가지 않을까,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린란드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유럽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다시 불거질 것이다 하는 우려가 반영된 걸로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어제 넥스트레이드 거래 저녁에 보신 분들 가슴이 막 철렁하셨을 겁니다. 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급락세가 나왔다가 네. 그래도 좀 만회하면서 마감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좀 불안불안하죠. 근데 어제 코스피 야간 선물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위안을 삼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공포감이 오히려 차익 매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너무 좀 상승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쉬어갔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반등을 할 것이냐인데 지금 국내 증시의 기세라면은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이걸 또 다시 말아올리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만 오늘 급반등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좀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대서양 무역 전쟁 그다음에 일본도 좀 이슈가 좀 있어서 다카이치 그 총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재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그쪽도 지금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좀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오늘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선방해주냐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선방해주는 섹터일수록 우리가 좀 기회로 삼아 볼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섹터 점검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반도체입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 낙폭이 좀 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넥스트레이드에서 잠깐이나마 7%가 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 반도체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지금 그 그린란드발 이슈 말고도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메모리 반도체 관세 언급을 또 대놓고 하셨죠. 그래가지고 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최혜국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맞춘다고 했으니까 그 15% 아니겠습니까? 뭐 말은 그렇게 했는데 또 언제 바꿀지 몰라서요. 말을 바꿀지 모르고 지금 이번에는 그때 이제 최우국 대우는 사실 대만은 파운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메모리잖아요. 이게 또 다른 얘기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예. 이게 대만이랑 똑같은 대우를 해줄 것이냐 이게 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살짝 밀렸다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만회를 좀 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사실 네.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리한 뭔가가 더 받지 않겠냐에 대한 우려인 거죠. 그래서 이것만 좀 해결이 되더라도 좀 그래도 좀 상승세를 이어갈 텐데 네. 지금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메모리 업체들한테 관세를 뭐 최대 악수로 100%를 부과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를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미국민들이 관세를 내는 격이 되는데 이런 선택을 할까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100%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냐 안 되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거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더 지어라인지 네. 아니면 지금 삼성전자도 짓고 있고 하이닉스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뭐 인디애나 주에다가 짓고 있거든요. 네. 그게 근데 웨이퍼 생산이 아니라 패키징만 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게 그러면은 웨이퍼랑 다 미국에서 만들어라는지 아니면 그게 좀 명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나온 건 구체적으로 없는데 네. 엄포를 놓으니까 우리나라 두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만 거의 70%인데 우리나라한테 하는 소리 같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지금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도 생기는 거다. 만약에 안 올랐으면은 이런 그렇죠. 걱정이 크게 반영이 되진 이미 됐을 텐데. 않는데 예. 센티를 건들 수 있는 요소이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는 약간 유럽이랑 미국발 이슈 플러스 예. 러트닉 상무장관 얘기 이것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겹쳤다 단기 악재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정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유효하다. 저 말씀은 반도체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아니죠. 만약에 좀 매를 먼저 맞으면은 예. 또 이게 선반영됐다고 반영할 수 있으니까 좀 낙폭이 좀 과하면 오히려 매수기로 삼아 보는 것도. 근데 만약에 네. 좀 계속 횡보를 하는 형태면은 조금 더 보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좀 다르네요. 네, 왜냐면 예. 제가 조정이 나올 경우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갑작스러운 급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고 접근해도 되겠지만 이게 급락이 아니라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굳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급락의 기준이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 어제 로봇주는 급락이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어제는 그 로봇주들은 차익 매물이 아닌가. 네, 이걸 급락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예. 네, 차익 매물이 좀 세게 나왔다. 뭐 이걸 급락이라고 하면 급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아직은 매수 타임은 아니네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근데 로봇주들 지금 신규로 살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네. 그나마 덜 오른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 CMS라던가 포스코 DX 이제 새로 떠오르는 포스코 DX 정도.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사실 저는 현대 모백스보다 네. DX가 오히려 더 돈도 잘 벌고 실체가 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백스랑 DX가 겹치나요? 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겹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모백스는 그 지하철 스크린도어 하는 회사이죠. 우리나라의 거의 60%그 네. 스크린도어 다 모백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스마트 팩토리 테마를 받으면서 지금 정말 짧은 시간에 4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뭐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포스코 DX가 저 정도 안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과거에 포스코 DX가 2차 전지 증설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배제하고 본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피지컬 AI랑 이런 것들이 구현이 더 빨리 되고 만약에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이 빨라진다면 포스코 DX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굉장히 못 올랐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대안으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 DX와 시메스 이 자체는 조금 여력이 있는 기업을 볼 때지 지금 막 현대차 그룹주를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막 조금 빠지는 기업들은 좀 올라타 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는 기업들을 더 담아볼까라는 고민도 하게 됐었는데 그중 하나가 또 원전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스탠스를 또 확연하게 바꿨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워딩을 밝혔습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소식에 4개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바로 터치했거든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또 메인이라기보다는 후속주에 속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또 볼 기업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네. 지금 뭐 기후부 장관이 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추가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원전 가동률을 그 노후 원전 가동률도 지금 80% 이상 끌어올린다라는 얘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오르비텍이랑 이런 네, 기업들이 그게 가는 해체 건가요? 관련주들이 간 게 지금 이것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거든요. 네. 왜냐면 노후 원전 가동률을 올리려면 정비랑 유지 보수를 더 많이 해야겠죠. 예. 안 그래도 오래된 원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전 정비라던가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그럼 한전 KPS가 메인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한전 KPS가 대장 아니냐 싶은데 예. 오히려 올라간 것들은 지금 다 중소형주들만 가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통 시장 빠질 때 이런 중소형주들이랑 테마 타고 가는 종목들이 센데 약간 이게 또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건가 하기도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저 상한가 간 종목군들은 중소형주이기도 하고 원래 좀 테마 이슈 네. 나올 때마다 좀 강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전 KPS가 약간 이 원전계 119 아닌가. 그래서 이런 오히려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지금 재무 구조가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정비라던가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전 KPS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쪽을 저는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한데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리 이런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전력을.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한전 KPS가 맞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한전 그룹주들 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술이나 한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고 결국에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못 받고 아직 남아있는 게 한전 KPS였는데 역시 해체라는 같이 호재까지 겹쳐서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주항공은요. 무슨 이유가 있나 봤더니 그냥 또 스페이스X 상장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텀이 끝났다고 저희가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네. 두 번째 텀이 벌써 시작이 된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루라 가지고 좀 더 봐야겠죠. 네, 이게 그러니까 수급이 요즘에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제 로봇주 윗꼬리 달리면서 저기로 간 건지 네. 뭐 갑작스럽게 저쪽이 좀 또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맞아요. 어렵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네, 워낙 지금 빨라요. 예. 움직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차 하면은 여기서 빠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주항공은 일단 투자 매력도를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따져봤을 땐 지금 네. 괜찮은 타이밍일까요? 일단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첫 번째는 IPO만 집중한다면 예. 그럼 미래에셋. 네, 미래에셋증권 보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나는 이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못 하니까 IPO랑 관련 있는 뭐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을 보겠다 그러면은 미래에셋증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스페이스 X 쪽으로 공급 모멘텀을 받는 기업을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HVM이 대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도 지금 공급 모멘텀을 받는 기업은 HVM이랑 뭐 스피어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화면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뭐 배터리 얘기도 나오던데 네. 지금 뭐 안간 종목을 찾는다 하면은 지금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2차 전지주들 중에 셀업체들이
저게 저는 ESS나 이런 것들이 저쪽으로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ESS가 네, 요즘에 2차 전지주들이 로봇의 배터리 전고체 공급 가능성에 대한 맞아요. 부각되면서 올라오듯이 저쪽으로도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저 화면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 전지를 심폐소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그럼 말씀해 주신 김에 2차 전지 하면 우리가 전고체를 포인트로 보는 건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저희 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네. 와, 그러고 나서 삼성 SDI랑 네. 뭐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한동화성 네. 그 종목들이 다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 포인트로 계속 보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과 우주를 엮어보는 조합이 더 근데 괜찮습니까? 저게 화면에 왜 LG 에너지 솔루션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셋업체들은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본다면 전고체 배터리를 봐야 되는 이유가 네. 결국에는 로봇이던 디바이스들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면 안전성이 중요해요. 그죠.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전고체 배터리가 바로 그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항공 쪽에다가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폭발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럼요. 우주로 발사된 거 뭐 거기도 이런. 또 전고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사실 고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본다면 저거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단순히 전기차 EV 쪽만 아니라 지금 로봇이라던가 뭐 다른 디바이스들로 확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저게 맞거든요. 폭발은 절대적으로 치명적이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저건 되게 좀 먼 얘기긴 한데 예. 그래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EV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ESS에서 그렇죠. 어디로 확장될 수 있냐를 좀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셋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ESS 모멘텀 가지고 있는 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삼성 SDI도 ESS는 같이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가면서 같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ESS 쪽으로 뭐 드라이브를 다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셋업체들이. 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ESS 관련된 수주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3원계 방식의 그런 ESS도 하고 LFP 방식의 ESS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하다 보니까 SDI가 조금 더 저 이슈 나오면 좀 강하게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둘 중에 뭐 누가 더 좋냐 뭐 이거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향하는 기업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체가 이제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아요. 27년엔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마치 유리기판처럼 어느 순간 우리 옆에 딱 있지 않을까. 그런 시계열에 따져본다면 삼성 SDI가 가장 빠를 것이다라는 진단이 어제도 오늘도 비슷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끝으로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아직은 나는 시장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해지죠, 해지. 안전하게 가야겠다 하면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요런 조만한 구석에 코너에 보면은 네. 화장품주들이 그래도 조금씩 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APR 찾아보니까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고요. 실리콘2는 진짜 오랜만에 10% 가까이 급등했는데 여기는 좀 눈높이가 높아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하루짜리 조금 상승에 그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어서요. 작년에 매를 많이 맞아서 그 기대감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실리콘트요? 네, 뭐 화장품 대부분 그렇습니다. APR도. 네, 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4분기 실적 시즌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섹터가 또 아닐까. 우리가 예상 밖으로 네. 지금 작년 2분기, 3분기 실적 때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럼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겠죠. 그럼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실적 잘 나오면은 컨센서스 상회했다 이러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든 화장품주가 다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원래 기존에는 중국을 키워드로 잡고 있는 기업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네. 코스맥스. 그리고 요즘 중국 하면 한국 화장품이 좀 좋게 가던데 네. 이런 기업들 놓고 봤을 때도 실리콘2, 뭐 APR 여기가 좀 메인이 될까요? 일단 APR을 메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PR.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빠졌던 가격 매력 있는 쪽이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정도니까
이 안에서 잘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지분 투자 이슈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SK텔레콤 엔트로픽에 투자를 했는데 이 지분 가치가 상승하면서 SK텔레콤의 시총의 30%까지 이 지분이 늘어날 것이다. 이미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여기에 최근에 정부의 AI 독자 모델 2단계도 진출하면서 같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미 신고가긴 해요. 그죠? 그렇죠. 통신주가 원래는 해칭의 가장 대표적인 네. 방어주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경기방어주 해칭 예. 전략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저쪽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해칭이 근데 신고가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신고가에서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죠. 지금 만약에 수급이 빠져가지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다면은 네. 경기방어주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SK텔레콤은 과거부터 AI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서 만약에 오늘 시장 빠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쪽에서 좀 더 선방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칭 수단으로 이쪽으로 투자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주가 다 같은 결은 아닌 거죠? SK텔레콤 말씀하시죠? 지금 SKT가 좀 이런 AI 앞서가고 모멘텀을 좀 있어요. 강하게 받고 있는 건데 네.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같이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까요? 싶어서 KT나 네, 오늘 시장이 빠진다면은 아마 이쪽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작은 한 치 앞도 가늠이 안 되는데요. 본부장님 같으면은 오늘 시장은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겠어요? 저는 오늘 그냥 굳이 여기서 막 네.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하루 정도 좀 네, 지켜볼까요?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얼마나 빠지냐 아니면 밑꼬리 달고 올라오냐를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장 초반에 좀 흐름 보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분위기다 하면은 좀 많이 빠진 쪽에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맞는데 굳이 급하게 뭘 사야 되겠다 이런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네. 빨리 오르고 계속 갈 것만 같으니까요. 좀 그런 조바심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데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네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